정말 많이 배웠고 웬만한 여성들보다 강의를 잘 하시죠, 화장품. 예. 그리고 저도 많이 배우고 우리 앱솔 6종 저 정말 6종은 때려 죽여도 다 못해요. 3종 저를 위해 탄생한 오늘 설 3종 세대인데 꼭 3종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기초사업 설명 시간인데요. 이분을 소개하자면 참 밤새도록 제가 소개를 해도 모자랄 분인데 제 파트너 중에 이분 마케팅 강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판서를 하고 다 한 다음에 이분이 에이전트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같이 만들어지는 리더가 있는데 이분은 이미 완성된 리더입니다. 네. 세일즈 마스터 박승우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초사업 설명을 담당하게 된 박승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어떤 걸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좀 주제를 나는 과연 열심히 했는가 라는 주제로 선정을 했어요. 이게 애터미를 열심히 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물어보는 말인데요. 잠시만요. 한 번만. 네. 네. 오늘 저는 나는 과연 열심히 했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제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너는 뭐 열심히 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의 연혁을 조금 쭉 적었어요. 저는 22살부터 23살까지는 군 생활을 했고요. 22살 3월부터 23살 12월까지. 그리고 24살이 되던 해에 다시 대학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복학을 하면서 근로장학생으로 주에 20시간 근무를 했고요. 학교 내에서. 그리고 저녁에 영어 학원과 영어 알바 학원에서 또 이제 청소 알바를 하면서 또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학회 임원도 했고요. 각종 공모전도 나갔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은 금정구 소동이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주일에 단 2시간이 저한테 여유가 있었어요. 나머지 수업 시간 외에는 전부 다 근로장학생 근무를 해야 돼서 아침 7시, 9시 강의부터 시작이니까 7시에 집에서 나와야 되고 9시부터 5시까지 학교에서 쭉 있고 5시에서 또 집으로 돌아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럼 저는 1시간 반 걸려서 6시 반, 7시까지 부산대학교역에 있는 파고다 어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수업을 듣고요. 8시부터 10시까지 청소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약 11시쯤이 돼요. 그러면 집에 와서 다시 자요. 그리고 다시 다음날 아침 7시에 학교를 가요. 이 삶을 반복하는데, 근데 중간에 2개가 더 있죠. 학회 임원과 각종 공모전. 그러면 공모전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밤 10시에 강의가 알바가 끝나면 다시 학교로 갑니다. 다시 학교로 넘어가서 12시 조금 안 돼서 한 11시 반쯤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모전을 준비합니다. 제 동기들, 친구들과 모여서. 그리고 한 새벽 4시까지 하다가 학교 강의실이나 이런 데 쪽잠 자고 다시 또 일을 시작합니다. 학교 내에 샤워 시설이 있으니까, 샤워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씻고 준비해서 합니다.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25살, 2년도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면 25살이 되던 해에 제가 결혼이랑 네트워크 사업이 추가가 됐죠. 예, 타 네트워크 사업을 추가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25살에 저는 결혼을 합니다. 24살 때부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와이프랑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최대한 돈을 모아놔야 된다. 그리고 또 저희 형편이 막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 형도 군 전역과 동시에부터 본인의 삶은 본인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군 전역 이후부터는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되는 해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중요한 첫째 출산을 하게 됩니다. 첫째 출산을 하게 되니까 학교에서 제가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내도 이제 출산과 동시에 휴직이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코웨이 영업직을 하게 됩니다. 코웨이 영업직. 우리 또
하필 또 오늘 새로 신규 오신 분이 또 코웨이 국장님이셨더라고요. 예, 또 제가 근무했던 제 국장님이랑 또 아는 사이더라고요. 제가 18년도, 19년도에 코웨이 영업직을 했는데 25살 이 그 영업을 하기에는 너무 그 환경이 척박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는 젊은 팩이면 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코웨이에서 영업하러 왔습니다. 코웨이 제품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안 합니다, 나가세요. 이거를 한 10번 당하면 무서워요. 그 가게 문 열기가 또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나는 어려서 하나쯤은 해줄 줄 알았는데 파는 거라고는 저 자신한테 파는 거. 네,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 바꾸고 우리 집에 있는 비례 바꾸고 우리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바꾸고. 왜냐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네가 먼저 써야지. 그래야 알리지. 그렇게 해서 그 비싼 정수기와 하나씩 하나씩 바꿉니다. 돈이 됐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코웨이 영업직을 약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전전긍긍 하다가 이 프린터 수리 기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린터 수리 기사를 할 때는 아침 8시 반에 나와서 6시 반까지 그냥 무한 노동이에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단순 작업. 가져와서 하고 갖다 주고, 가져와서 하고 갖다 주고. 그때 제가 받았던 월급이 17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소리 들었냐면 네가 나가서 이 정도 돈 벌 것 같냐? 라고 하면서 일을 시켰어요, 위에서. 이 정도 월급 주면 네가 뼈를 묻어야지.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곳인가? 사회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 삶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아서 저는 네트워크 사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애터미가 아닌 타 네트워크 사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타 네트워크 사업에서도 유지비가 있어서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 사업은 첫 번째도 제품의 감동이고요. 두 번째도 제품의 감동이거든요. 내가 전달하는 거는 내 파트너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제품의 감동을 전달해야 되는데요. 제가 감동받기에는 너무 비싼 제품들이어서 제품의 정보만을 열심히 전달했어요.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이거 책자에 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별이 많고 엄청난 제품이다. 이런 얘기들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또 지나갔죠. 27살이 되던 해에는 프린터 수리 기사 일을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체육 교사를 합니다. 잘할 것 같죠? 엄청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27살 이 해가 무슨 해인지 아시나요? 코로나가 터진 해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딱 2달 하니까 일이 끊겼어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2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 코로나 여파가 한 2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하고 우리 그 체육교사 이제 선생님이랑도 조금만 버텨보자라고 하면서 2달을 버텼는데 제 집에 있는 이제 창고가 동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쿠팡 플렉스를 하게 됩니다. 쿠팡 플렉스를 저녁에, 그것도 자식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고 저희 와이프는 또 일을 하지 않고 저녁에 쿠팡 플렉스 갔다가 집에 와서 쪽잠 자고, 새벽이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럼 새벽에 나가서 또 쿠팡 플렉스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쪽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쿠팡 플렉스를 해요. 왜냐면 신선도 있는 제품을 갖다 주면 또 그게 돈이 되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현장직 근무를 합니다. 인테리어 현장직 근무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노가다를 한 거죠, 거의.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타 네트워크에서 이제 알게 된, 인연이 된 형제라인 사장님께서 본인 회사로 올 생각이 없냐라고 연락이 옵니다.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왜냐면 이 순간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현장 근무를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남들이 시선이 저는 아닌데 저 봐라 사고 쳐서 애 낳더니 결국 하는 게 노가다네, 이런 시선이, 저는 사고 쳐서 애를 낳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가 그냥 그런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연락 왔을 때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하면서 쿠팡 플렉스를 하는데 이 현장직 일도 결국에는 중간에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지나서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형제라인 사장님께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프랜차이즈 영업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영업직으로 갔고요. 28살에 프랜차이즈 영업직을 하면서 코인 투자를 합니다. 낭패 이런 낭패가 없을 정도로 낭패를 봤습니다. 지금 공감하시는 표정이신데요, 약간.
정말 큰 낭패를 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결국 내 집을 한 개 산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살에 그냥 프랜차이즈 영업직이나 열심히 하자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30살 되는 해에 셋째를 출산하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셋째를 출산했고요. 그 전부터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정보는 그 형제라인 사장님이자 저희 회사의 대표님한테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셋째 출산이 다가오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사람이 급해지더라고요. 이게 내 월급으로는 안 되겠고,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현실이 가맹점이 없으면 직원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신규 창업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근데 창업 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제 월급이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네트워크 사업에 손을 대게 됩니다. 저 열심히 살았나요? 네. 저 열심히 살았나요? 네. 진짜 열심히 산 것 같은가요? 네. 지금 31살 저는 애터미 전업자이자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애터미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셨나요? 네. 왜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죠? 제가 저희 부모님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거의 1년에 하루 쉬시면서 365일 중에 단 하루를 쉬시면서 이제 자영업을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제가 그게 또 하필 어머니가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참 근데 어린 나이에는 어머니가 열심히 사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늘 저희한테 미안해 하시는 게 저희랑 시간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열심히 사셔서 1년에 하루 쉬시면서 매일 저녁에 자영업 술 장사를 하시니까 한 4시쯤 5시쯤 겨울에는 출근을 하시고 새벽 3, 4시쯤 집에 오시고, 여름에는 조금 얼굴을 마주해요. 왜냐면 해가 늦게 지니까 한 7시쯤 출근을 하시면 같이 저녁 정도는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중학교 되는 해부터 거의 부모님이랑은 서로 자는 모습밖에 못 봤었어요. 내가 이제 학교 가려고 일어나면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저희가 자고 있고, 거의 그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되게 열심히 사셨나요? 네. 근데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으면 저희가 부자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열심히는 살았는데 부자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30살까지의 저는 정말 제가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제 또래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현재 저는 작년 말부터 지금의 저 또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는 모든 결정권을 대표님한테 넘겨준 채 살았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늘 대표님의 컨펌을 받아야 되고, 상급자의 컨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회사를 위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하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마약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이 월급이 한 달이라도 끊기면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현재 저는 모든 일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고요. 되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나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그래 보이나요? 네.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월급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부자가 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단 하나가 다르더라고요. 방향이 달랐더라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했지만 제 수중의 돈은 오히려 마이너스만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은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다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월급을 주는 회사가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연차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많이 주는 회사라면 당연히 좋은 회사겠죠, 그게. 근데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나는 것. 그러면 제대로 된 회사는 어떻게 알아보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애텀이라는 회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회사의 성장성과
CEO의 경영 마인드를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네트워크 얘기 드렸죠. 그 네트워크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정말 3년 동안 건강했습니다. 근데 건강만 했습니다. 정말 건강만 했습니다. 건강 하나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만 했습니다. 근데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면서 우리는 돈도 많이 벌어야겠죠? 우리 애터미 회사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소비자의 성공입니다. 소비하시는 우리 파트너들, 소비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있고요. CEO의 마인드가 저는 왜 우리 애터미는 주식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명쾌하게 알게 됐어요. 주식을 상장하게 되면 주주들에 이끌려서 회사가 좌지우지됩니다. 주주들은 당연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요. 소비자의 이익은 그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주들은. 왜냐면 내 돈 투자한 만큼 나는 성과를 내야 되니까. 박한길 회장님의 마인드를 이거를 주주들한테 나눠준다면 애터미 회사는 박한길 회장의 그 CEO의 마인드를 사수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소비자들한테 주는 혜택들을 점차 줄어들고 금액은 올리고 PV는 줄이고 아마도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은 주식으로 상장하지 않는다. 주주들이 이제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제품군이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다양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했던 타 네트워크는 정말 비타민 그리고 화장품이 끝이었어요. 근데 저는 25살에 그 네트워크를 했다고 했잖아요. 돌도 씹어 먹을 나이입니다. 누가 비타민을 먹겠습니까? 우리 임기용 사장님 25살부터 비타민 드셨나요? 맞죠? 저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먹는 비타민뿐 아니라 샴푸, 칫솔, 치약, 그리고 정말 애터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것까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고무장갑부터 주방세제, 수세미, 세탁세제, 그리고 아까 우리 조승훈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더마시카 라인은 토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장솜에 발라서 해야 된다고 했죠? 저희 애터미 마이들 코튼이라고 있습니다. 화장솜이. 모든 생필품들, 모든 제품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냐가 그 재구매가 일어나는 주기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합당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네 번째는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애터미는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의 특징은 저희는 두 줄 바이너리 구조로 내려갑니다. 한 나로부터 좌측, 우측 두 줄로 내려간다는 뜻인데요. 바이너리 구조가 여러 줄을 할 필요 없이 딱 두 줄만 내가 집중해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징 첫 번째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그리고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가입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 흔히 또 온라인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도 있고 많이 지인들한테 얘기하실 때 1만 PB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절대 가입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만 PB를 내가 내 파트너들한테 얘기하면서도 가입비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왜 1만 PB를 얘기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가입비라고 하는 거는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제가 했던 타 네트워크는 가입비를 3만 원을 내면 다이어리 하나랑 A4 용지 몇 장을 줘요. 그 로고가 박힌 A4 용지. 그리고 이거를 너의 사업 도구야 라고 하면서 줘요. 그게 가입비예요. 그거를 사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근데 저희가 하는 1만 PB는 어떤 거죠? 내 합으로부터 올라오는 PB를 유지하기, 누적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내가 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달 수 없을까요? 아니요. 사업할 수 있습니다. 1만 PB 없어도 좌우에 사람을 배치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입비가 있는 곳은 그거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1만 PB와 가입비를 절대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진입비, 유지비도 없습니다. 저희는. 제가 했던 타 네트워크는 유지비가 약 25만원에서 45만원, 50만원 정도 선이 됐었는데요. 쎄가 빠졌습니다. 그거 유지한다고. 이번에 승급 스피치를 내면서 했던 얘기인데 제가 3년간 거의 썼던 비용이 2,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품을 사야 되고 시스템비를 내야 되고 저희 FC 시스템비 내시나요? 안 내죠. 거기는 시스템비를 한 달에 20만원씩 냈습니다. 매달 20만원씩 내고 빌더 미팅이라고 하는 그런 미팅들에 참여해야 되는 비용을 냈었고
그렇게 해서 3년을 쭉 달렸더니 2,500만 원이 제 수중에서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받은 제가 수익은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수당이. 왜냐면 유지는 내 아이디로 사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내가 쓰는 만큼 나한테 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거에만 계속 사는 거예요. 내 아이디로만. 그리고 추천 수당도 없습니다. 저희는. 추천 수당이 있으면 좋을까요?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뭔가 난 사람 많이 달 수 있어 이러면 좋아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추천 수당이 있으면 100이면 100 싸움이 납니다. 저랑 여기 있는 감다리 사장님이랑 장부현 사장님이랑 서로 아는 사이예요. 제가 감다리 사장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거든요. 감다리 사장님이 장부현 사장님을 한번 사업으로 꼬셔볼까 하면서 이제 여전도회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장부현 사장님을 확 가입시켜요. 모자지간에도 싸움 납니다. 모자지간에도 싸움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가족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런 추천 수당이 있으면 싸움이 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하면서 비전을 펼쳐 나갈 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성공시켰을 때 나에게 추천 수당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따지게 돼요. 그러면 성공시킬 사람들을 내가 선택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천 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추천 수당이 있으면 좋아 보이지만 절대 좋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무한 누적 무한 단계. 저희 애터미는 1번 사업자부터 지금 제가 33만 6,500 아무튼 이 정도 되는 회원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제품도 PV도 1번 사업자까지 쭉 올라갑니다. 중간에 끊기거나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한테 쭉 다 올라갑니다.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한 누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1만 PB만 내가 내 누적 PB로 놔둔다라면 내 밑에서 우리 아까 내가 누군지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어떤 분은 지금 한쪽 라인에 1억 400만 PB가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1억 400만 PB. 무한 누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1억 400만 PB가 쌓일 때 동안 소멸시키지 않아요. 무한 누적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원 마케팅이 된다. 한마디로 내가 일본에서 내 파트너가 가입을 하든 대만에서, 캐나다에서, 싱가포르에서, 미국에서, 캄보디아에서, 어디에서, 터키에서 가입을 하든 내 하부 라인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일본에 지인들이 있어서 일본 지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일본에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내 아이디 아래로 일본 파트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다 그 나라마다 회원 코드, 회원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애터미는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한선이 있다. 제가 예전에 했던 타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는 상한선이 없었어요. 상한선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그렇게 들었고 나도 열심히 하면 내가 10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30억을 벌든 벌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3년 동안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끝이 만약에 한 1,000만 원 되는 끝이다. 이러면 이 사업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1,000만 원이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른 일에서도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저희는 상한선이 있고 그게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월 1억을 벌지 월 2억을 벌지 월 3억을 벌지는 회사의 성장과 동반돼서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한선이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은퇴가 있다. 내가 상한선까지 갔을 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보상 플랜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플랜에는 4가지 수당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원 수당, 그리고 직급 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 수당이라고 있는데요. 교육 수당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이제 주는 센터 피라고 하거든요. 센터에서 이제 본사에서 해야 되는 교육을 센터에서 대신해줘서 고맙다. 너희한테 필요한 그거를 해라 라고 하면서 교육 수당을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센터를 지금 아직 차리려면 조금 많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나머지 3개의 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원 수당입니다. 회사 총 매출 PB의 44%를 직급별 점수에 따라서 후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의 누적 PV가 얼마냐에 따라서
점수별로 준다라는 건데요. 내가 일반 회원일 때는 한마디로 1만 PB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5점의 점수를 줍니다. 수당 발생할 때. 내가 30만 PB 에이전트가 되었을 때는 15점, 70만 PB가 되었을 때는 30점, 이렇게 각 점수별로 수당이 달라지는데요. 중간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후원 수당 지급일은 1일 마감 정산 수요일부터 차주 화요일까지 일주일간의 합산을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급하는 개념이거든요. 막 한 번씩 저한테 연락 와요. 나 돈 안 들어왔는데? 누가 웃으셨죠 방금? 나는 왜 돈이 안 들어와?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걸 보시면 압니다.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온 발생한 수당을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제공해준다. 한마디로 오늘 제가 수당이 발생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 저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수당이 발생하면 저는 그 다다음 주 화요일에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후원 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면 지급 체계를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1만 PB일 때, 아까 말씀드렸던 1만 PB일 때 5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좌우 30만 PB씩 하루에 이제 발생을 했을 때 5점을 받는데, 이게 약 N가로 따지면 2만 원 정도 됩니다. N가를 4,000원으로 기준했을 때 2만 원 정도 되고요. 내 누적 PB가 30만 PB 이상이면서 좌우에 30만 PB가 올라왔을 때는 15점으로 약 6만 원 정도 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적 PB가 70만 PB고 내 좌우에 70만 PB가 올라왔을 때는 30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점이면 약 12만 원. 그리고 150점, 내 누적 PB가 150점이고 좌우에 150만 이상이 올라왔을 때 60점을 받게 됩니다. 약 24만 원. 그리고 내가 240만, 나의 누적 PB가 240만 PB고 좌우에 240만 PB가 올라왔을 때는 90점으로 약 36만 원 정도의 수당이 발생하고요. 이 이후부터는 내 누적 PB를 더 이상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누적 PB는 240만까지만 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600만이 됐을 때 150점, 약 60만 원. 그리고 2천만이 됐을 때는 250점, 약 1000만 원 정도 수약이 되고요. 5천만이 됐을 때는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네, 그리고 5천만 이상이 올라왔을 때는 300점으로 약 120만 원 정도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게 하루 수당이에요. 1일 수당. 이게 매일매일 좌우 5천만이 올라온다. 그러면 내 연봉은 약 3천만 원 정도가 월급은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왜냐면 저희는 일요일은 하지 않거든요. 4주면 4번 정도는 빼니까 약 3천만 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직급수당인데요. 두 번째는 직급수당은 매월 15일 말일 마감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지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매달 7일과 22일에 지급을 하고요. 해당 직급자 이상의 수로 균등 분배해서 n분의 1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첫 직급인 세일즈마스터 직급 수당의 50%를 단독 배정해서 균등 분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저희는 직급이 다 있거든요. 세일즈마스터, 다이아몬드, 샤론, 스타, 로열, 크라운, 임페리얼. 근데 임페리얼한테는 0.3%밖에 안 준대요. 전체 수당에. 근데 세일즈마스터한테는 10%나 준대요.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면 간혹 물어보면 임페리얼도 불쌍해서 어떡해. 0.3%밖에 못 받는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불쌍해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초기 직급자들한테 최대한의 힘을 싣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기 직급자들이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게. 왜냐면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이 뒤에 나오겠지만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 이상을 벌 수 있는 직급이거든요. 오토 세일즈라고 하면. 이 200만 원을 한 달 따지면 약 최저 시급으로 따졌을 때 한 달 정도의 월급이 돼요. 한마디로 세일즈 마스터한테도 너희가 회사를 다니는 만큼은 벌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너희의 생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의미로 세일즈 마스터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급수당은 직급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세일즈 마스터 같은 경우는 좌우 단기 1일부터 15일까지 250만 PB가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일즈 마스터란 직급으로 약 50만 원 정도를 받게 돼요. 직급 수당을. 그러면 후원 수당이 250만이면 아까 30만일 때 얼마 받는다고 했죠? 6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240만이면 그 6만 원이 8번 정도 그냥 딱딱딱 맞춰서 떨어졌을 때, 그러면 48만 원과 약 50만 원에서 단기에 100만 원 정도.
1일부터 15일에 100만 원 정도,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또 100만 원, 그렇게 해서 약 20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 이후부터는 PV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뇌 좌측에서 몇 PV, 우측에서 몇 PV가 아니라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는 이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의 전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가 좌우 각각 2명씩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샤놀로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2명씩 나와야 되고요. 임페리얼은 좌우에 크라운 마스터가 2명씩 나와야 됩니다. 과연 한 명만 빠져도 임페리얼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일즈 마스터를 많이 만드는, 양성시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터미에도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라고 세일즈 마스터를 양성할 수 있는 캠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사업자들한테 위에 있는 사업자들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런 보상 플랜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보상 플랜을 하면 위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 보상 플랜이 아니라 그냥 점수로만 올라오는, 포인트로만 올라오는 직급을 정하면 너무 쉬워요. 그냥 한 줄 한 줄만 내려가서 소비자들만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내 파트너들을 성공시켜야 되는, 함께 성공하는, 협력하는, 재심합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급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세일즈 마스터는 현금을 주진 않아요, 따로. 대신 더페임 한 세트, 해머임 한 세트, 이브닝 케어 4종 한 세트를 주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현금도 승급 프로모션으로 줍니다. 현금 100만원에 더페임, 해머임, 이브닝 케어 한 세트씩 줍니다. 그리고 샤놀로즈 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금 200에 해외여행 3박 4일.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올해 5월, 6월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승급 프로모션 여행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죠? 다낭입니다. 네. 그리고 스타마스터가 되면 현금 1000만원을 줍니다. 현금 1000만원을 주고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 가족과 여행할 수 있게끔 매매를 줍니다. 그리고 로열 마스터부터는 현금 5천만원을 그냥 그 자리에서 줍니다. 그리고 후원 활동비로, 이거는 이제 매달 유지했을 때 주는 비용인데요. 후원 활동비 200만원, 그리고 준대용 승용차 대여비, 렌탈비를 주고요. 승급했을 때 해외여행 10박 11일에 직계 가족과 함께 떠날 수 있는 크루즈 여행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현금 3억, 그리고 해외여행은 10박 11일 직계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여행권 매매를 주고요. 똑같이 크루즈 여행입니다. 후원 활동비는 유지할 때마다 월 500만원, 그리고 대형 승용차를 지급합니다. 대여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이거를 현금으로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현금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게 됩니다. 후원 활동비로는 월 1000만원부터, 그리고 대형 승용차를 한 개 더 주고요. 50평 오피스텔 제공과 개인 비서, 운전기사, 그리고 해외여행 10박 11일 가족여행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승급 프로모션만 현금 프로모션 총 합계가 13억 6,300만원입니다. 이게 20년 만에 제가 임페리얼을 가게 된다면,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사업해서 제가 31살이니까 쉰에 임페리얼을 가게 된다면 매월 적금을 500만원씩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열심히 해서 10년 만에 임페리얼을 간다. 그러면 매월 1000만원의 적금을 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감다리 사장님 얼마씩 적금 넣고 계신가요? 적금 안 넣고 계신가요? 임페리얼 갈 생각이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임인재 팀장님 얼마씩 적금 넣고 계신가요, 지금? 1000만원입니다. 아, 10년 안에 임페리얼 가신다고 합니다. 저도 1000만원씩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왜냐면 10년 안에 임페리얼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뭔지를 느꼈어요. 저는 지금 전업으로 한 지 이제 막 한 2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 2개월이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값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친놈이라고. 왜 그 잘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네가 애터미를 하고 있냐. 애 셋인데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들 된 입장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 보여주거나 나쁜 길로 빠진 적 있냐. 나는 아빠한테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응원 한마디를 받고 싶다. 내가 밖에 나가도 아빠 미친놈이라는 소리는 다 들을 건데 내 가족마저도 미친놈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하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면 내 가족들은 응원해 주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간절한 척하면 욕먹습니다. 어설프게 간절한 척하면서 아 이게 힘들다 너무 힘들다 못해먹겠다 집에 와서 맨날 이야기하면서 근데 난 애터미 전업자 할 거야. 근데 돈은 안 들어오고 계속 집에 오면 아 못해먹겠다 힘들다 아 오늘도 힘들었다 이런 얘기하면 어느 가족들이 나를 응원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이 사업을 그리고 성공을 하고 싶다라면 나의 모습을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보여주는 태도와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인 사업이거든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고모들이 제품 사주드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옛날에는 미친놈이라고 했던 분이 요즘에는 그 휴지밖에 안 사주드나? 아, 뭐, 너 못됐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만큼 저를 아닌 척 하면서 응원해주는 진짜 좋은 조력자가 됐고, 또 저희 어머니 오늘 또 이렇게 사업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차도 내주시더라고요. 차 타고 가라고. 그런 좋은 조력자가 됐습니다. 이제 좀 제품만 더 열심히 애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이 있다면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나의 정확한 비전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외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이상으로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